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근육계통 2교시 근육의 운동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해부 생리학에 드디어 생리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죠? 생리라 함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것들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가라는 기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근육이라는 것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같이 보시죠. 자, 우선 근육은 수축을 함으로써 이렇게 몸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관절을 구부리는 것을 굴곡이라고 하고요. 관절을 펴는 것을 신전이라고 하죠. 플렉션, 익스텐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굽히는 근육은 플렉서 머슬, 펴는 근육은 익스텐저 머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굽히는 근육과 펴는 근육처럼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대항근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대항근들은 여기 이제 이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구부릴 때 수축하죠. 그때는 팔 뒤에 있는 삼두박근이 이완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대항근이죠. 그리고 여러 근육이 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협동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시너지스트라고 해요. 우리 같이 뭐 이렇게 과제 같은 거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육들도 같은 작용을 해서 협동근의 이름 시너지스트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근육이 닿는 곳에 따라서 그 운동하는 형태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요, 뼈에 근육이 닿아 있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이 근육은 이렇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근육이 약간 누워 있듯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은 이제 수축을 할 때 팔을 약간 이렇게 돌린다든지 안쪽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고, 그리고 이 근육들이 점점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팔 운동도 수직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은 회전을 하는 근육이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 서로 다른 위치에 뼈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 능력을 갖춰 줍니다. 자, 다음은 이 근육이 굽히고 펴는 거 말고도 이렇게 돌리는 작용들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어들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어브덕션, 어덕션입니다. 이 어브덕션, 어덕션이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구분을 못할 것 같아서요. 자, 어브덕션은 외전이라는 단어로 팔다리가 신체의 정중앙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어브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벗어난다, 어브덕션인데 스펠링 보시면 제가 B 크게 했죠? A랑 B랑 지금 사이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B가 고개를 A로부터 헥! 이렇게 돌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 너 보기 싫어, 절로 가. 외전, 어브덕션이고요. 너무 억지 같나요, 여러분? 자, 내전 같은 경우에는 어덕션인데 이 D가 A를 바라보고 있죠. A를 자꾸 쫓아가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전, 안으로 들어와, 내전. 야, 같이 가자, 들어와, 내전, 어덕션입니다. B, 보기 싫어, 절로 가, 외전. D, 같이 가자, 내전이죠. 그리고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있는데요. 슈피네이션은 이 엄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밖으로 획 돌리는 거고요. 프로네이션은 엄지를 기준으로 안으로 혹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네.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보고 외우는 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올리는 거 서블레이션, 그리고 내리는 거 디프레션. 우리 우울하면 디프레션, 우울증 이렇게 디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거상 올리는 거 서블레이션, 그리고 내리는 거 디프레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조임, 확대의 근육이에요. 우리 뭐 그 항문의 근육을 이렇게 조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이는 거 괄약근, 스핑터라고 하고요. 조이는 거 스핑터. 그리고 이 근육이 이렇게 확 풀어지는 거는 산대된다라고 해서 딜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벌리는 거 어브덕션, 어덕션, 뒤집는 거 슈피네이션, 안으로 뒤집는 거 프로네이션, 그리고 올리는 거 서블레이션, 내리는 거 디프레션, 그리고 꽉 이렇게 쥐는 거, 그죠? 꽉 쥐는 거 스핑터, 확 푸는 거 딜레이터입니다.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근육 수축의 기전이에요. 근육은 근원 섬유의 수축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육을 구성하는 그 작은 단위의 거의 이제 원소 섬유들의 수축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섬유의 수축과 이완은 미세섬유인 마이오신과 가는 미세섬유인 액틴, 그러니까 굵은 미세섬유 마이오신과
가는 미세섬유 액틴, 이 두 가지가 변화함으로써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다. 교과서의 그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마이오신과 액틴을 그린 거예요. 굵은 근육섬유가 마이오신이라고 했죠. 굵은 근육섬유 마이오신이에요. 마이오신은 보면 이렇게 약간 돌기가 속속속속 나 있는 게 있죠. 이게 이렇게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진의 다리처럼 팔 이렇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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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작용이에요. 굵은 게 있고 그 바깥으로 여기 파란 얇은 색, 이게 파란 얇은 가는 미세섬유 액틴이에요. 마이오신이 중앙에 버티고 있고 바깥에 액틴이 둘러싸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완됐을 때 모습이고요. 여기 중간에 이만큼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수축하면 근육이 확 짧아지는 게 아니고요. 자, 수축이 되면 짜잔! 이렇게 변해요. 아까는 이 마이오신과 액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사이가 확 좁아졌죠. 자, 이 두 개 그림 비교되시나요? 그죠? 어느 부위가 달라졌다? 이렇게 노란색 색칠한 부위, 이 부위를 ZT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그러니까 이 액틴이 가운데로 쏙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들어오죠? 마이오신이 가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액틴을 싹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근섬유의 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 형태의 변화로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자, ZT라는 게 변한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게 아까 이 굵은 미세섬유 마이오신과 가는 근육 미세섬유 액틴의 변화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근원섬유의 수축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내가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근육도 막 힘이 없고 운동도 못 하겠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 에너지의 이름이 이 ATP라는 에너지입니다. 근육을 수축할 때 굵은 미세섬유 마이오신과 가는 미세섬유 액틴이 서로 상호작용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쑥 줄어드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작용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ATP라는 거예요. 이 ATP는 한 3초 정도 이렇게 힘을 확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ATP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 ATP는 ADP랑 인산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근육의 수축에 3가지 기전이 있어요. 이 표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단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교과서나 이 페이퍼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전이 바로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ATP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몸에 가지고 있던 ATP를 내가 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한 3초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죠. 그죠? 이게 ATP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ADP랑 인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되는데, 이 인산은 내 몸에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다시 새로운 ATP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TP가 자기가 죽어서 새로운 자기로 탄생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처음엔 내 몸에 가지고 있던 ATP 쓰는 거. 두 번째는 ATP가 ADP랑 인산으로 변환됐을 때 이 인산이 크레아티닌 인산과 붙어서 새로운 ATP를 형성하는 거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글루코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먹으면 평소에 좀 먹으면 힘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육이 운동을 하려면 글루코스라는 당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분을 이용해서 내 몸을 사용한다는 거죠. 즉,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내 몸에, 즉, 내가 이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별로 먹지를 않아가지고 에너지원이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계속 내 몸에 있는 에너지들을 막 여기서 저기서 끌어와서 쓰겠죠. 그게 뭐다? 살 빠지는 거. 그죠? 근데 내가 계속 밖에서 당분을 보충을 해준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하고 좀 남았네? 저장하지 뭐. 이건 이제 살 찌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 살 빠지는 현상이
이렇게 내 몸에 있는 ATP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글루코스 혹은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ATP를 형성을 시키는데 이런 것에 작용을 할 때는 산소가 같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운동을 많이 하면 숨을 크게 쉬잖아요.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젖산이라는 게 발생을 한대요. 젖산은 피로물질이죠.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구석구석 뻐근한 느낌이 오는 것들이 바로 젖산이 쌓여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운동하면서 산소가 부족했을 때 쌓이는 게 젖산이다 라는 것 씌어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운동을 할 때 이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원래는 내 몸에 있는 거를 썼고, 두 번째는 ATP가 에너지를 뿜고 나서 ADP랑 인산으로 퍼지는데 그 인산이 다시 크레아티닌 인산이랑 붙어가지고 새로운 ATP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이제 내 몸에서 있는 걸로 계속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다 썼다. 어떡하냐? 그러면 몸에 있는 당분을 끌어다가 쓴다. 근데 이 당분을 끌어다가 쓸 때는 산소가 꼭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게 젖산이고, 그 젖산이 생기면 아이고 뻐근해라, 운동했더니 너무 결리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젖산이 쌓였을 때 생기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근육의 수축 시에 ATP라는 것을 생성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단일 수축이라고 해서 트위칭, 이렇게 움찔 이렇게 하는 거죠. 짧은 자극으로 근육을 흥분시키면 근육이 단시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것을 트위칭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 근강직으로 테타너스, 강축이라는 이름을 하고요. 반복 자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 강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두 가지 또 중요한 개념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운동 방법이 있어요.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이 있거든요. 등척성 운동은 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고요. 등장성 운동은 아이소토닉 컨트랙션입니다. 네, 뭐 역시 이것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읽어도 되죠. 아이소메트릭, 아이소토닉, 이소메트릭, 이소토닉. 네, 아이소메트릭 컨스트럭션, 이소토닉. 제가 습관이 이건 I로 하고 이건 E로 외워서요, 그죠? 이소토닉 컨트랙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동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등척성 운동은 근육이 흥분해서 수축해서 근육 전체는 짧아지지만 근육 길이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팔씨름을 할 때 준비, 땅 하면 팔에 빡 힘을 주잖아요. 그죠? 그냥 힘 주는 거죠. 길이의 변화가 없죠. 그죠?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다른 예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자, 이 플랭크 하는 거 제가 그려봤어요. 이것도 공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 중력에 의해서 내가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등척 하면서 등척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그에 비해서 등장성 운동은 어떤 몸에 하중을 줘서 근육이 이렇게 길이의 수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캐틀벨을 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이렇게 들 때, 헬스장에서 위에 거를 이렇게 내리는 운동을 할 때, 그래서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등장성, 아이소토닉 운동이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홈 트레이닝 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하는 것들, 네,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이렇게 등척성 수축, 등장성 수축,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여러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저는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실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척성 수축을 근육이 척 하고 수축한다, 이렇게 네, 외웠습니다. 자, 다음은 근육 수축의 미끄럼설, 활주설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야, 나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이오신에 있는 근육세포가 활동을 하면서, 근육세포가 활동한다는 거는 여기 뾰족뾰족한 것들이 야, 들어와, 액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근육이 스르르 미끌려서 활주, 스르르 미끌려서 들어와서 이 ZT 간격이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육이 어떤 우리 중앙에서 자극을 내려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근육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자, 팔을 펴자, 팔을 굽히자, 뭐 이렇게 전달을 해서 결국 그 어떤 신호의 결과로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호 체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팔을 지금 굽히고 싶은데 잘 굽혀지지 않을 때 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내 뇌나 신경 전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검사들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근육에 어떤 바늘을 이렇게 꽂는다든지 혹은 피부에 원판 모양의 전극을 이렇게 붙여서 팔에 있는 이런 팔뿐이 아니라 근육에 있는 신경과 근육에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기계를 통해서 분석해서 이런 말초신경이나 신경 주변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근전도입니다. 이 전기라는 것이 일렉트로죠. 그리고 근육은 마이오죠. 무슨 뭐 표로 그렸다 그램에서 일렉트로 마이오 그램 EMG예요. 요거 외워두세요. 이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고 앞으로 여러분 계속 보실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방금까지 본 거는 골격 근육의 수축 기전을 본 거고요. 이제 심장 근육의 수축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심장은 아까 수의근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나 심장 좀 빨리 뛰어볼까? 해서 쿵쿵쿵쿵 이렇게 뛸 수 있고 나 좀 피곤한데 심장 좀 천천히 뛸까? 쿵쿵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수의근이라고 하지? 궁금하실 수 있죠. 자, 심장은 신경 지배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수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심장 안에 박동 조율기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 안에 자 이제 뛰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심장을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여기에 이제 4개의 이렇게 심방들이 있죠. 이곳은 우심방입니다. 우심방의 위쪽에 이 박동 조율기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고요. 이게 SA 노드라고 불러요. 사이너스 아테리얼 노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순환기계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들어만 두세요. 한국 이름이 동방결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우리 누구처럼 살아야 되죠? 인생은 윤호윤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윤호윤호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막 엄청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그렇죠? 자, 동방결절, 동방신기, 윤호윤호, 심장의 운동을 담당하는 곳 동방결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SA 노드, 동방결절, 윤호윤호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가 이렇게 심장 중앙에 있는 섬유들을 타고 내려와서 각각의 정기적인 자극을 줘서 이 심방과 심실들이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SA 노드, 한글로는 동방결절, 동방신기 아니고 동방결절, 윤호윤호 아니고 동방결절, 이 바로 페이스메이커 심장박동 조율기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마지막으로 민무늬 근육의 수축 기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민무늬 근육은 우리 오늘 근육계통 수업 처음 시작하면서 민무늬 근육 그리고 가로무늬 근육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가로무늬가 있는 근육들은 근골격의 뼈대계통 근육이거나 혹은 심장 근육이거나 가로무늬 근육이 있었고, 민무늬 근육은 주로 소화기계를 담당하는 근육들이었죠.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육 섬유의 구성은 뼈대 근육과 같이 굵은 미세섬유인 마이오신 그리고 가는 미세섬유인 액틴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PPT에 표기가 잘못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민무늬 근육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으로 방전하는 박동 조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심장에서 심장 박동 조율기 페이스메이커 SV 노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동방결절에 대한 이야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박동 조율기였죠. 이 소화관의 근육층은 박동 조율기로서 카알세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동 조율기와 자율신경계, 우리 이렇게 뭐 긴장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반응들이죠.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에서 오는 반응들. 이 두 가지가 모두 소화관 근육층의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박동조율기인 카알세포 그리고 자율신경계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근골격계로 분류가 되는 뼈대계통과 그리고 관절, 근육계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의 과제는 제가 그 포털에 엑셀 파일에 올려드린 단어의 한글 뜻 적는 거거든요. 한글 뜻은 한글로 된 뜻 말고 우리 한자로 된 뜻 있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바닥 쪽 뼈 사이근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장측 골간근 이렇게 적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엉치뼈 아니고 천골, 치골 결합, 장골릉 서해인데 이렇게 이 단어로 괄호 안에 들어있는 단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어가 더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